안녕하십니까. 고수의 국어 강사 안종민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수능특강문학 31페이지 주요섭 선생님의 사랑손님과 어머니 해설 강의를 해보겠습니다. 먼저 작가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작가는 주요섭 선생님인데 1902년생이시고요. 그리고 1972년에 돌아가셨습니다. 고향은 평양 출신이시고요. 그리고 이분의 작품은 한 번도 평가원에서 6월, 9월 수능에서 출제된 적이 없습니다. 굉장히 유명한 작품이죠. 여러분이 많이 들어보셨을 작품입니다. 그래서 출제 가능성은 쌤이 별표 5개 이제 한번 나올 때가 되었다. 그래서 이 작품 서술자를 중심으로 잘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제목에 있는 사랑손님과 어머니는 이 작품의 주인공입니다. 제목에 있는 사람 주인공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바로 한번 들어가 볼까요? 이 작품은 1935년 작품입니다. 일제강점기 때 작품이고 조선에서 벗어나 그리고 일제강점기를 겪으면서 문명이 많이 들어오고 인식이 많이 변하던 시기다를 참고하면서 작품을 보겠습니다. 여기 나가 나오는데요. 나가 나오는 걸 먼저 캐치하시고, 나는 여러분이 잘 알고 계시듯 옥희입니다. 옥희. 옥희인데 5살이고요. 그리고 여자애입니다. 여자애입니다. 자, 그래서 나가 나왔기 때문에 자 1인칭이 되겠죠. 1인칭 시점이 되겠습니다. 1인칭 시점에서는 주인공 시점이다, 관찰자 시점이다 크게 구별하는 문제는 잘 나오진 않지만 주인공을 사랑손님과 어머니로 본다면 나는 주인공은 아닌 것이죠. 그래서 주인공 관찰자 시점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그렇다면 주인공은 사랑손님과 어머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꼭 아셔야 되는 것이 이 소설은 시점이 중요하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이 소설에서는 나가 나옵니다. 그래서 1인칭이다 이렇게 얘기하죠. 근데 여러분 꼭 암기하셔야 되는 것이 나일 때 서술자가 누구냐는 거예요. 서술자가 나가 되겠죠. 나는 오키입니다. 오키 5살 여자 오키입니다. 자, 그러면 이 나가 나왔을 때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작품 안 서술자, 작품 안 서술자 이렇게 얘기합니다. 작품 속 서술자라고 해도 되겠죠. 또는 이야기 내부 서술자라고 합니다. 또 하나 알아둘 것은 이 미숙한 서술자를 설정했잖아요. 왜냐하면 5살 난 아이이기 때문에 어린이집 유치원 다닐 만한 미숙한 서술자로 설정하는 경우에는 이게 또 출제 요소가 될 수 있습니다. 자, 그것은 어떤 효과가 있냐면 되게 귀여운 느낌을 받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다른 사람의, 다른 인물의 어떤 심리의 심리를 제대로 판단할 수 없겠죠. 어른이 아니니까요. 어떨 때는 오해하기도 하고요. 오해하기도 하고, 그리고 다른 사람의 심리를 또는 잘못 추측하기도 합니다. 추측하지 못하기도 합니다. 추측하지 못하기도 합니다. 오해하기도 하고. 그래서 요거 염두에 두면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하겠습니다. 나는 그 아저씨가 어떤 사람인지는 몰랐으나 내게는 퍽 고맙게 굴고 또 나도 그 아저씨가 꼭 마음에 들었어요. 이게 말을 건네는 말투를 하고 있죠. 그죠? 그래서 불특정 한 독자에게 말을
건네는 말투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존댓말인 경어체도 사용하고 있고요. 어른들이 저희들끼리 말하는 걸 들으니까 그 아저씨는 돌아가신 우리 아버지와 어렸을 적 친구라고요. 어디 먼 데 가서 공부를 하다가 요새 돌아왔는데, 아마 일본으로 추정돼요. 우리 동네 학교 교사로 오게 되었대요. 아버지와 친구래요. 아버지와 친구라는 정보가 있고요. 그리고 우리 동네 교사라는 정보가 있습니다. 또 우리 큰삼촌과도 동무인데, 자, 세 번째 정보입니다. 우리 동네에는 하숙도 별로 깨끗한 곳이 없고 해서 우리 사랑방이라 그래요. 보통 손님이 머무는 방입니다. 대문 가까이에 있는 와 계시게 되었다고요. 자, 요까지 얘기를 조금 정리를 한번 해볼게요. 여기서부터 요까지 얘기는 아저씨에 대한 정보를 지금 주고 있습니다. 아저씨라는 인물의 인물의 정보를 오키인 서술자가 요약을 해서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또 우리도 그 아저씨에게 밥값을 받으면 살림의 보탬이 좀 되고 한다고요. 그 아저씨는 그림책이 얼마든지 있어요. 내가 사랑방에 가면 그 아저씨는 나를 무릎에 앉히고 그림책을 보여줍니다. 그러면 노란색 형광펜 칠하겠습니다. 그림책, 이제 교사니까 있나 봐요. 그리고 가끔 사탕도 주고요. 그러면 그림책과 사탕이라는 소재는 이 노란색 있죠? 노란색은 아저씨가 오키를 호의를 베푸는 거라 볼 수 있겠죠? 이 노란색들은 아저씨의 따옴표 나에 대한 호의, 좋은 뜻이다. 이렇게 정리하면 되겠습니다. 사탕도 주고 그림책도 보여주고, 어느 날은 사랑에 가면 그 아저씨는 점심을 먹고 살그머니 사랑에 나가 보니까 아저씨는 그때야 점심을 잡수어요. 그래 가만히 앉아서 점심 잡수는 걸 구경하고 있노라니까 아저씨가 오키는 어떤 반찬을 제일 좋아하나 하고 묻겠지요. 그래 삶은 달걀을 좋아한다고 했더니 마침 상에 놓인 삶은 달걀을 하나를 집어주면서 나더러 먹으라고 합디다. 그럼 이 삶은 달걀도 역시 아저씨의 오키에 대한 이제 호의가 되겠죠. 이 세 개 있습니다. 나는 달걀을 먹으면서 아저씨는 무슨 반찬이 제일 맛나우? 하고 물으니까 그는 한참이나 빙그레 웃고 있더니 나도 삶은 달걀 하겠지요. 나는 좋아서 손뼉을 짤깍짤깍 치고 나와 같네. 그럼 가서 어머니한테 알려야지 하면서 일어서려니까 아저씨가 꼭 붙들면서 그러지 말어. 그러시지요. 그래도 나는 한 번 맘을 먹은 다음에는 꼭 그대로 하고야 마는 성미이지요. 그러면 이 부분 볼게요. 나는 한 번 마음을 먹은 다음엔 꼭 그대로 하고야 마는 성미. 대단한 아이네요. 성격이 되게 철저하고 투철하고 열정이 있고 그다음에 각오가 있고 이제 실천력이 뛰어난 아이죠. 그러면 이 오키의 성격은 이제 서술자인 나가 어떤 자신의 성격을 직접 제시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직접 제시함. 이렇게 정리를 하겠습니다. 글씨가 좀 미끌거리네요. 선생님이 글씨를 좀 더 잘 쓰는 편인데. 그래 앞마당으로 뛰어들면서 어머니 사랑 아저씨도 나처럼 삶은 달걀을 제일 좋아한대 하고 소리 질렀지요. 떠들지 말어 하고 어머니는 눈을 흘기십디다. 아저씨한테 이제 방해될까봐
이제 배려한다 이렇게 보면 되겠죠. 이제 교사시니까 조용히 해야 된다. 그러나 사랑 아저씨가 달걀을 좋아하는 것이 내게는 썩 좋게 되었어요. 그 다음부터는 어머니가 달걀을 많이씩 사게 되었으니까요. 이거 자기도 좋아한다는 얘기죠. 달걀 장수 놓친 내가 오면 한꺼번에 10알도 사고 20알도 사고 그래서 삶아서 아저씨 상에도 놓고 또 을에 나도 하나씩 주고 그래요. 그뿐 아니라 아저씨가 놀러 나가면 가끔 아저씨가 책상 서랍 속에서 달걀을 한두 알 꺼내서 먹으라고 주지요. 그래 그 다음부터는 나는 아주 실컷 달걀을 많이 먹었어요. 나는 아저씨가 아주 좋았어요. 많은 그렇지만 외삼촌은 가끔 툴툴하는 때가 있었어요. 아마 아저씨가 마음에 안 드나 봐요. 요거는 이제 잘못 추측하는 거죠. 미숙한 소술자로서 이제 외삼촌의 심리를 오해합니다. 심리를 잘못 파악하는 거죠. 오해하고 있습니다. 아니 그것보다도 아저씨 심부름을 꼭 외삼촌이 하니까 그것이 아마 싫어서 그랬겠지요. 요 부분이요. 요 부분 여기서부터 그랬겠지요 하는 것을 오해하고 있는데 아무튼 서술자가 타인의 심리를 추측하는 겁니다. 그죠? 추측하고 있습니다. 한 번은 어머니와 외삼촌이 말다툼하는 것을 들었어요. 어머니가 야, 또 어디 나가지 말고 남동생이에요. 어머니의 남동생. 사랑이 있다가 선생님 들어오시거든 상내 가야지. 하고 말씀하시니까 외삼촌은 얼굴을 찡그리면서 제길 남 어디 볼 일이 있는 날은 반드시 끼니 때 안 들어오고 늦어지니 하고 툴툴 하겠지요. 그러니까 어머니는 그러니 어쩌겠니? 너밖에 사랑 출입할 사람이 어디 있니? 아이 누님이 좀 상 들고 나가구려. 요새 세상에 내외하십니까? 자, 이 부분 중요하니까 한번 보겠습니다. 여러분 좀 알아두셔야 될 게 내외하다라는 단어예요. 내는 안내, 외는 바깥 외. 내외하다는 동사인데요. 이때 내는 안보다는 여자라는 뜻이고요. 외는 남자라는 뜻입니다. 그럼 내외하다는 남의 남녀 사이에 잠깐만요. 남녀 사이에 지금 말도 안 되는 동사입니다. 서로 얼굴을 마주 대하지 않고 대하다. 마주 대하지 않고 피하다. 않고 피하다. 그래서 여러분 그 조선시대를 배경으로 하는 사극 같은 거 보면 춘향이도 마찬가지고 처음에는 이렇게 여자들이 바깥 외출할 때 이렇게 옷 같은 거를 이렇게 얼굴에 딱 씌워가지고 얼굴을 싸고 남자랑 얘기할 때는 고개 돌려서 얘기하는 거 있잖아요. 또는 하인을 통해서 이렇게 내외하는 겁니다. 근데 지금 일제강점기니까 지금 시대에 뭘 내외를 하느냐 이렇게 지금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이 부분 좀 아셔야 되게 중요한 부분이니까 이 부분은 그 내외하는 거 있잖아요. 내외하는 그것은 결국에는 전 근대적인 이제 조선 시대에다 보는 근대 시대 이전에 전 근대적인 전통이 아니라 인습 꼭 바꿔야 될 그런 옛날의 관례라고 보는 거죠. 그래서 인습이 당시인 당대 시기 일제강점기인데요. 당대 시기와 맞지 않다고 외삼촌은 생각하는 거죠. 생각하고 있습니다. 어머니는 갑자기 얼굴이 빨개지시고 아무 대답도 없이 그냥 외삼촌에게 눈을 흘기셨습니다. 그러니까 외삼촌은 웃으면서 사랑으로 나갔지요. 외삼촌은 둘 사이에 어머니와 사랑 손님 사이에 어떤 묘한 썸씽 이런 거를 좀 의식하고 느끼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지금 오키가 5살이니까 아버지가 이제 돌아가시고 몇 년이 지났겠지요. 오키야 하고 또 물으십니다. 오키는 언제나
내 곁을 안 떠나지. 오키는 언제나 엄마하고 같이 살지. 오키 엄마는 늙어서 꼬바랑 할머니가 되어도 그래도 오키는 엄마하고 같이 살지. 오키가 유치원 졸업하고 또 요 부분 있잖아요. 제가 갑자기 오키 어머니가 오키한테 사랑을 막 얘기를 표현하고 있는데요. 졸업하고 중학교 졸업하고 또 대학교 졸업하고 오키가 조선소 제일 훌륭한 사람이 돼도 그래도 오키는 엄마하고 같이 살지. 응? 오키는 엄마를 얼만큼 사랑하나? 라고 하는 것은 이 사랑손님에 대한 감정을 좀 절제하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이제 오키만을 바라보며 아저씨를 이제 사모하는, 연모하는, 사랑하는 자신의 마음을 정리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오키는 엄마를 얼마만큼 사랑하나? 이만큼 하고 두 팔을 쫙 벌려 보였습니다. 얼만큼? 그만큼. 언제나 오키는 엄마를 사랑하지. 그리고 공부도 잘하고 그리고 훌륭한 사람이 되고 나는 어머니의 목소리가 떨리는 것으로 보아 어머니가 또 울까봐 겁이 나서 엄마 이만큼 하면서 두 팔을 짝짝 벌렸습니다. 어머니는 울지 않으셨습니다. 오키 엄마는 오키 하나면 그뿐이야. 세상 다른 건 다 소용없어. 우리 오키 하나면 그만이야. 자, 요 부분 이제 자신의 감정을 정리하는 겁니다. 그 당시에는 우리 재혼이라고 하는데 다른 말로 재가라고 해요. 그런데 조선시대에는 재가 금지라고 하는 특히 여성들에게 가혹한 이렇게 관습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 관습이라고 하는 것은 법이 아니잖아요. 이거를 의식하는 겁니다. 그래서 자신의 사랑하는 욕망마저 그 당시 관습을 이겨내기란 쉽지 않았던 것이죠. 분명 일제강점기였기 때문에 자신의 감정을 충실한 근대의식, 지금처럼 자유연애 사상이 있었지만 아무래도 예전에 조선시대에 내려오던 여성이 재혼을 금지하는, 재혼하게 되면 손가락질 당하는 그것에 대해서 매우 의식하지 않을 수 없었던 거죠. 그래서 제 자신의 감정을 정리하는 겁니다. 어머니는 나를 꼭 당겨서 꼭 껴안고 내가 숨이 막혀 들어올 때까지 자꾸만 껴안아 주었습니다. 그날 밤 저녁을 먹고 나니까 어머니는 나를 불러앉히고 머리를 새로 빗겨 주었습니다. 댕기도 새 댕기를 들여주고 바지, 저고리, 치마도 모두 새 것을 꺼내 입혀 주었습니다. 엄마 어디 가? 하고 물으니까 아니 하고 웃음을 띠면서 대답합니다. 그러더니 풍금 옆에서 새로 달인 하얀 손수건을 내려 내 손에 쥐어주면서, 자, 요 부분 선생님이 파란색으로 한번 체크해 볼게요. 이 풍금이라는 소재는 뭘 의미하냐면 이게 사별하기 전에 남편에 준 선물이에요. 사별 전에 남편이 이제 어머니에게 준 남편의 선물인데, 이게 풍금이 여러분 바람으로 이제 비파금자거든. 바람풍, 비파금. 그래서 발로 페달을 밟으면 바람이 들어가고요. 이게 오르간입니다. 오르간. 근데 이거를 전기 오르간이 전자 오르간이 아니라 바람을 일으키는 오르간. 그러니까 지금 건반악기입니다. 건반악기. 근데 이 건반악기는 남편이 준 것이잖아요. 그래서 풍금을 의식했다는 건 남편 생각에 자신의 감정을, 지금 현재 감정 있잖아요. 사랑 손님에게 끌리는 감정을 절제한다는 의미를 가지게 되는 소재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이번에는 오렌지 색깔로 칠해볼게요. 하얀 손수건인데요. 이 속에는 편지가 들어있어요. 편지. 사랑 손님께 주는 편지. 직접 줄 수도 없고 오키한테 전해주는데 이 속에 편지가 자신의 감정을 정리하는 거예요. 감정을 정리하는 겁니다. 쉽게 말하면 이별 통보를 한다는 얘기입니다. 당신과는 만날 수 없어요. 너는 오키랑 살겠어요 하면서 이별을
통보한다. 그럼 지금 시대는 말이 안 되는 거죠. 사랑하는 마음대로 가면 되지만 예전에 그러기 쉽지 않았다는 얘기죠. 이 손수건, 저 사랑 아저씨 손수건인데 이것 아저씨 갖다 드리고 와. 응, 빨래죠, 빨래. 응, 오래 있지 말고 손수건만 갖다 드리고 이내 와. 응, 하고 말씀하십니다. 손수건을 들고 사랑을 나가면서 나는 그 손수건 접이 속에 무슨 발각발각 하는 종이가 들어있는 것처럼 생각되었습니다만은 그것을 펴보지 않고 그냥 갖다가 아저씨에게 주었습니다. 이게 종이가 이제 편지가 됩니다. 아까 선생님이 설명을 드렸던. 아저씨는 방에 누워있다가 벌떡 일어나서 손수건을 봤는데 웬일인지 아저씨는 이전처럼 다 보고 빙그레 웃지도 않고 얼굴이 몹시 새파래졌습니다. 그리고는 입술을 질근질근 깨물면서 말 한마디 아니하고 그 손수건을 봤더군요. 나는 어째 이상한 기분이 돌아서 아저씨 방에 들어가 앉지도 못하고 그냥 되돌아서서 안방을 들어왔지요. 어머니는 풍금 앞에 앉아서 무엇을 그리 생각하는지 가만히 있더군요. 그래서 어머니는 자신의 사랑하는 감정을 결국 절제하고 또는 사랑을 포기하고 만 거잖아요. 결국 이것으로 인한 이제 슬픔이 되겠죠. 이제 남편을 생각하면서 풍금이라는. 나는 풍금 옆에 와서 가만히 앉았지요. 이윽고 어머니는 조용히 풍금을 타십니다. 무슨 곡조인지 몰라도 어째 구슬프고 고즈넉한 곡조야요. 그러면 이게 이제 자신의 어머니의 슬픔이 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고즈넉한은 고요하고 아늑하다는 뜻입니다. 고요하고 아늑하다. 아늑함. 밤이 늦도록 어머니는 풍금을 타셨습니다. 그 구슬프고 고즈넉한 곡조를 계속하고 또 계속하면서. 자, 1번 문제는 아저씨는 오키 아버지의 친구이자 학교 교사죠. 오키는 아저씨를 좋아해서 마음에 자신의 달걀을 좋아하는 마음에 자신의 달걀을 나눠 먹는다. 나눠 먹는 건 아니죠. 어머니는 오키를 통해 종이를 넣은 손수건 아저씨에 전했죠. 그 다음에 요 문제에서 아까 설명드렸던 나는 오키 하나면 그뿐이야 라는 어머니의 말을 두 가지로 해석합니다. 하나는 어머니와 사랑 손님의 안타깝지만 아름다운 이별라고 해석하는 경우가 있고요. 그 다음에 전 근대적인 인습으로 인해 재혼의 욕망을 포기하는 여성의 슬픔과 고통. 쌤이 두 번째 초점 맞추고 설명을 드렸습니다. 자, 그래서 오키 하나면 그만이야 라는 것도 같은 의미로서 해석할 수 있겠죠. 그리고 마지막 문제에서 C에 해당되는 구절은 여기서 작가의 이러한 인식을 볼 수 있는 인물의 말이라고 되어 있는데 남성 여성 관계나 만남이 봉건적 풍속이나 전 근대적 인습에 예속되는 세태를 비판하는 것과 관련되는 기영님부터 찾아라라고 하면 마지막에 요즘 세상에 누가 내외하십니까? 로 볼 수 있겠죠. 이 작품은 어렵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서술자의 시점과 관련해서 충분히 시험에 출제될 수 있겠다.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전체 줄거리도 간단하지만 그래도 주요 수업이니까 또 사랑손이가 어머니의 어떤 클래스가 있거든요. 유명한 만큼 나올 수 있지 않을까 해서 좀 눈여겨봐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질문 있으면 댓글 남겨주시고요.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고수의 국어는 항상 최선을 다해 강의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다음 강의에는 염상섭의 3대라는 작품으로 만나겠습니다.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